사실 우리 수진 씨 지난 시간에 따님이 몸이 약해서 숫자는 빼고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어머니로서 당연히 그런 느낌이 들겠죠. 근데 사실 제 조카가 원래는 수의학을 공부했어요. 근데 여자 조카인데, 근데 어느 날 이건 나는 안 맞는 것 같아.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다시 치의과 전문 대학원을 다시 갔어요. 그래서 지금 치과 의사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요. 해보면. 그러니까 이 수의학을 공부했던 것 자체가 다시 그 치의학을 공부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죠. 이게 결국 이 건강, 생물학, 화 이걸 다 이미 띄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변해가요. 문제는 본인이 그걸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다. 그렇지. 본인이. 엄마가 아니라. 그리고 본인은 자기가 몸이 약해서 이거를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거를 누가 나중에 제일 빨리 알을까요? 본인이 제일 빨리 본인이 안다는 거예요. 엄마 먼저 아는 거 아니야? 본인이지. 어머니는 미리 그걸 내다보는 걸 그렇지. 일 수는 있죠. 하지만 그때 본인이 그거를 알아나가니까 미리 그거를 알려주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로 하면 자문이죠, 그게. 네. 너는 이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거야. 이건 자문이지. 그러네. 그거는 상담이 아니거든요. 배운 거. 자,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그거를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그럼 그 방법을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겠는데요. 뭐 오늘 새롭게 공부한다기보다 다 해왔어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제일 쉬운 게 대화를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데, 많은 그 부모들이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답을 알려주는데, 우리 자녀들이 내 말을 안 들어. 네. 그리고 나중에는 나하고 이야기하는 걸 싫어해. 네. 근데 나는 하나도 잘못된 게 없고 내가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데 너무나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자기를 위해서 얘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내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섭섭해지잖아요. 이제는 좀 바꾸셔야 돼. 내가 열심히 얘기해 주었기 때문에 안 들어. 이렇게. 뭐 했는데도 이렇게 이제 했는데 안 돼, 그게.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내가 너무 과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지나쳤나요, 내가? 과하거나 덜하거나 보다는 본인이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얘기를 먼저 해줬다는 거예요. 네. 더구나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분들이 되게 어떤 분들이냐면 이게 머리가 굉장히 이제 사용을 많이 하는 분들이에요. 지식도 많고 머리형. 나름대로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 이치를 많이 깨달았다. 되게 이제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제일 그 부모하고 같이 살 때 힘든 부모 타입이 자수성가하신 분들이에요. 맞아. 다 있구나. 맞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힘든데도 이를 악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너는 뭐가 부족한가? 많이 들어봤는데. 이럴 때 자녀들은 제일 좌절하죠. 좌절하는. 그게 이제 어떤 부모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하나도 이룬 것도 없고 사회적으로 별로 내세울 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보기에 부모로서 내가 좀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분들은 좋은 부모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부족함이나 열등감을 안 느끼게 해주는 부모야. 원래 자녀들은 부모의 부족한 점을 딛고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완벽해서 유리 같은 이런 부모 밑에서는 자녀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미끄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개 부모가 잘난 부모들 밑에 자녀들이 별로 그렇게 썩 자기 능력을 발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부모 밑에서 이렇게 훌륭한 자녀가 나왔을까 하는 거는 그 부모의 부족한 점을 밟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 이게 이제 성서에도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변화가는 과정을 한번 같이 살펴본 적이 있는데, 그게 누가복음 19장에 있어요. 삭개오 얘기가. 근데 그 전장에 보면
거기에 아주 또 똑같은 비슷한 사건이 이제 나오는데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네.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똑같이 그 대목이 그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예수님이 그 부자 관원을 사랑하시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셔가지고 정답을 알려줘요. 네가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 그랬더니 저는 계명 잘 지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하면 된다. 네 재산을 가서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정답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이 정답을 알려주시니까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냥 대바람에 가서 그렇게 했죠. 아니요. 아니야. 안수가. 그랬더니 그 부자 관원이 어떻게 됐어요? 근심이 많아졌어요. 힘이 근심하면서 돌아갔어. 그렇지. 이 부자 관원은 결국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했을 것 안 같은데요. 했죠. 네.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삭개오의 사건이에요. 네. 근데 그 삭개오가 사실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웃에게 주고 자기가 잘못했던 거는 4배로 갚아주면서 결국 예수님이 부자 관원한테 했던 그 내용을 삭개오가 하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네. 요 둘의 차이가 지금 뭔가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정답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또는 뭐 친구들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잘 살았으면 좋겠기 때문에 정답을 알려주잖아요. 살아봤기 때문에. 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잘 됐으면 좋으니까.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던가요? 반발이 그냥 곱하기 2. 왜냐하면 속으로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안 와. 오. 맞아. 많은 분들이 왜 우리 자녀들은 나하고 얘기를 안 할까요? 나는 자녀들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왜 우리 자녀들은 나하고 얘기를 안 하지? 나는 남편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왜 남편이 나하고 얘기를 안 하지?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고 꼭 되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 번도 나는 틀린 얘기 안 했는데 그러니까 틀린 얘기 안 했는데 자녀가 나하고 이야기를 안 해서 섭섭하다. 지금 이제 이 얘기잖아요. 안타깝고. 네. 앞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 틀린 얘기 안 했으니까 나하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 그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 왜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불안해지느냐 하는 거를 좀 이제 또 설명을 좀 이제 이론적으로 드릴게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거를 쉽게 설명해 준 그 심리학의 이론 중에 조헤리의 창이라는 이런 이론이 있어요. 자, 조헤리라고 하는 이제 그 이론인데요. 그건 우리 마음을 이렇게 네모난 창으로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이게 조헤리의 창이다. 이제 이렇게 보통 이제 쉽게 부르는데요. 이건 뭐냐면 여기가 지금 나예요. 여기가 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아는 부분. 그다음에 요 부분은 모르는 부분이에요. 또 요 부분은 아는 부분이고 요 부분은 모르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하고 둘이 관계를 맺을 때 요 부분은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를 나도 알고 너도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나도 알고 너도 알아요. 그런 부분이 있죠. 네.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공개된 부분이다. 이렇게 불러요. 공개된 부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동안에 몇 번 같이 자리를 했으니까 우리 여기 계신 패널들도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인가 알잖아요. 뭐 대학교 교수고 뭐하고 뭐 이제 일은
뭐 굉장히 강의를 잘한다든가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저도 알아요. 이런 많이 부분은 공개된 부분이에요. 하놓고 나니까 반응이 좀 쑥스러운 반응이 나요. 자, 이게 이제 공개된 반응, 공개된 부분이에요. 나도 알고 너도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자, 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데 너는 몰라. 그 왜 그러죠?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숨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뭐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은폐된 부분이다, 감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걸 아는데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기면 대학교 교수다 그러니까 공부 굉장히 잘했을 거다 뭐 되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를 못 해가지고 제가 다니는 학교가 우반하고 못하는 애들 열반 이렇게 우열반을 나눴는데 제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열반 출신이에요. 이런 걸 모르시잖아요. 내가 오늘 큰맘 먹고 지금 공개하는 거예요. 더 좋아진다. 너무 혹시 인간적으로 열반 보이세요. 1등 아니에요? 자진해서 내려가. 열반은 1등 한다 그래도 열반이에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거 제가 오늘 올해 처음으로 이제 이야. 공개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나만 알고 몰랐던 부분이잖아요. 네. 이제 오늘 또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공개된 부분이 되는데 이게 은폐된 부분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엔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나는 몰라. 근데 너는 알아.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있죠.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모르는데 상대방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 예를 들면 부부라든가 또는 자녀하고 관계라든가 친구하고 관계라든가 이럴 때는 그 사람은 본인이 그렇다는 걸 모르는데 주위 사람들은 알아. 내 친구 중에 굉장히 인색한 친구가 있어요. 네. 이 친구는 벌써 한 30년 가까이 알고 지내는데 한 번도 같이 밥 먹은 다음에 먼저 돈 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친구들은 다 알아요. 쟤는 참 인색한 애다. 그런데도 본인은 전혀 자기가 인색하다는 걸 몰라.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30년 동안을. 이야, 그럴 수가 그럴 수 있구나. 있어. 그럼요. 내가 그렇다는 거 모르는 부분이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면 자기가 어떻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맹목적 부분이다. 이렇게 불러요. 나는 몰라. 이걸 이게 이 블라인드 스팟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 걸 나는 몰라. 본인도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걸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도 잘 몰라. 맞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 되게 이제 이런 얘기를 언제 많이 하냐면 부모님들이 특히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나는 너를 잘 알아. 너는 네가 그렇다는 거 모를지 모르지만 나는 네가 그렇다는 거 알아.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할 때 이제 되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 부분은 나도 내가 그렇다는 걸 모르고 너도 내가 그렇다는 걸 모르는 부분이야.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있어요. 요걸 우리가 무지한 부분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몰라. 맹목적인 부분, 무지한 부분, 공개되고 은폐돼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 마음이 구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머. 자, 그런데요. 여기서 지금 왜 우리가 은폐를 하죠? 왜 은폐를 하죠? 왜 남에게 안 알리죠? 부끄러움. 부끄럽고 창피하고. 굳이 부끄럽거나. 창피하고 뭐 굳이 알리고 싶지 않고. 그렇죠. 비난이 굳이 될 알리고 것 싶지 않으니까 그래요. 예를 들면 제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열반, 뭐 열반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아한데 돌반 이렇게 얘기해서 훨씬 느낌이 확 오는데요. 제가 돌반 출신이라는 거는 남들한테 얘기 안 하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요. 하지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장학금 받았다는 건 전 세계가 다 알아. 내가 가는 데마다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은폐된 이 부분은 너가 알아서 별로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야. 그러네.
우리가 이미지 관리도 해야 되고 네. 여러 가지 나도 지켜야 될 자존심이 있으니까 이거를 내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감추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은, 요 은폐된 부분은 너에게 지금 내가 감추고 있는 부분인데, 자, 요 부분을 우리가 가운데 한번 이렇게 쭉 나눠보면, 요 부분은 내가 그렇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네. 다만 요거는 감추기 때문에 남이 모르는 거죠. 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요 부분. 내가 나를 요 부분은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내가 모르는 부분이야. 네. 그래서 이걸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무의식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무의식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무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렇다는 걸 나도 모르고 있는 부분이야. 자, 그러면 요 부분은 누구에게 감추는 부분인가요? 요 부분은. 상대방. 그렇죠. 너에게. 상대방. 그렇죠? 요 부분은 지금 누구에게 감추는 부분이냐면 너에게 너에게. 감추는 부분이에요. 너에게 내가 감추고 있는 부분이야. 그런데 요 부분, 요 무의식 요 부분은 누구에게까지 감추는 부분인가요? 나에게까지. 나에게까지 감추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은 너에게만 감추는 게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 나에게까지도 내가 그렇다는 거를 감추고 있는 부분이야. 왜? 모르니까. 왜?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왜 인정하고 싶지 않죠? 왜? 실행 부분. 창피하니까. 실행 부분. 그러니까 은폐된 부분은 너에게 감추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내가 이야기했다가 나한테 불리하거나 처벌을 받거나 부끄럽거나 이러니까 감추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감추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게 인정하기 싫은 건데. 똑같아요. 오. 내가 그렇다는 거를 내 스스로에게 내가 창피해. 그러네. 그리고 부끄러워. 그리고 너는 왜 그렇게 사냐라고 죄책감이 들어. 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는 거를 나에게까지도 숨겨. 우와. 놀라운 그러니까 존재다. 정말 모르는 게 아닌 거예요? 알긴 아는데 무의식 중에 그걸 감추는 거라는 감추고 말씀이시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다는 걸 몰라. 아. 의식을 못하는 거지. 근데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현재는 모르죠. 네, 현재는 네, 모르지만. 근데 알 수 있죠, 당연히. 이제 떠오를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하거나 어떤 사람이 온전하게 자기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는 그 무의식을 의식화해 줘야 돼. 오.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게 바로 무의식이구나. 무의식의 의식화. 자, 다시 한번 우리의 또 영원한 친구 미운 오리로 들어가 봐요. 우리 오리. 오리는 본인이 백조라는 걸 모르죠. 네. 이게 무의식이야. 아. 내가 백조라는 걸 왜 모르느냐 하면 내가 오리들하고 같이 살을 때 내가 백조라는 걸 깨닫게 되면 처벌이 오는 거야. 네. 너는 왜 오리가 이러니? 하고 계속해서 처벌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내 스스로에도 내가 백조라는 생각이 들면 스스로에게 너는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요거를 무의식으로 내리 눌러버리고 나는 백조라는 걸 전혀 의식을 안 하고 살아가. 그러네. 그리고 나는 오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백조라는 걸 아는데 일부러 감추는 게 아니고 내가 백조라는 사실 자체를 몰라. 아 그러네. 어휴. 그런데 내가 모른다고 해서 내가 백조라는 사실이 없어지는 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정말 나는 백조인데 백조가 오리 흉내를 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는 게 즐겁지가 않아. 즐겁지 않아 지금. 언제 제일 행복하고 사는 게 즐겁고 보람 있고
하느냐 하면 내가 백조라는 거를 의식을 해야 돼. 자,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됐어요, 이제? 네.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이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제일 좋을까 하는 거는 이 공개된 부분이 이게 넓어야 돼요. 이게 넓어져야 돼. 왜 그럴까요? 감추는데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심리적 에너지가 거기에 들어가 줘야 돼. 그래서 감추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감추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심리적 에너지가 100이라고 얘기할 때 내가 감추는데 50이 들어가. 그러면 내가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 에너지는 50밖에 안 돼. 네. 보통 우리가 요거는 지금까지 내가 감추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뭐 술을 한 잔 먹었다든가 아니면 또 어떤 분위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비밀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술이 좀 깨거나 다시 한번 아침에 생각을 해보면 야 그거 내가 괜히 얘기했다. 후회가 참 창피하다. 후회가 되잖아요. 후회가 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어떤 측면도 있어요. 속이 시원하죠. 그래. 뭐 다 얘기한 건데 뭐 어때? 속이 시원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요 속이 시원해지는 요 기분이 뭐냐면 감추느라고 묶여있던 에너지가 풀려서 자유로워진 거야. 근데 교수님 제가 해보니까요 또 잘 안 감춰져요 생각보다. 감추려고 나는 은폐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없나요? 나는 남이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다 알고 있는 그렇죠. 부분. 우리 아주 은폐인 줄 굉장히 아는데. 중요한 이제 그 질문을 해주셨어요.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 내가 지금 무의식으로 이제 감추고 있어서 나도 그렇다는 걸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우리들의 살아가는데 영향을 안 줄까요? 주죠. 주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거를 내가 모르는 것뿐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이게 영향을 줘요. 네. 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어떤 이 남자가 결혼한 지 한 2, 3년이 된 다음에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이분이 왜 상담 받으러 왔냐면 이분은 부인을 보면 자꾸 욕이 나와요. 그래서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자기도 이게 잘못된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아니다. 그리고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부인을 보기만 하면 자기도 모르게 욱하고 이게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나중에 이제 이 남편에게 이제 최후 통첩을 했어요. 당신은 지금 뭔가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거를 상담을 받아가지고 치료를 받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 이혼하자. 나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남편은 부인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해요. 근데 자기도 억누를 수 없이 욱 하고 이렇게 부인한테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상담을 받았어요. 자기도 왜 그러는지 몰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럴 수가 없어요. 자기가 부인을 미워하거나 싫어한다면 그건 충분히 이유가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착하다고 그래.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착하다고 그러고 직장에 있는 여자 동료들한테도 굉장히 잘해줘. 그래가지고 여자 동료들이 이 사람 보고 이 부인이 굉장히 행복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집에만 가면 부인한테 욕이 나와. 이중인격자야. 이중인격 나왔어요. 이중인격자요. 왜 누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싹 지나간 사람이 나왔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상담을 받는 거예요. 네. 나도 원인이 몰라. 근데 이제 쭉 자기의 옛날 이제 그 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하나 이제 풀어놓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 결론이 뭐냐면 어렸을 때
이 남자는 어머니한테 참 시도 때도 없이 맞고 자랐어요. 본인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어머니한테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한두 번은 엄마한테 대들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너 자꾸 나한테 대들고 엄마한테 이러면 엄마 도망간다? 이런 얘기를 어머니가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머니한테 매 맞는 게 어머니가 안 계신 것보다는 난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도망가면 안 되니까 도망가지 마. 난 엄마를 굉장히 사랑해. 그리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거로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미워하는 이 마음은 어디로 가 있어요? 무의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머니를 내가 미워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이게 무의식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내가 알면 내 양심이 너는 나쁜 사람이야. 너 엄마 또 도망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는 이런 양심의 가책과 두려움이 오니까 이거를 마음속에다가 잘 집어넣고 이걸 딱 의식에 안 떠오르게 막아놨어.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어머니를 실질적으로는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도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도 몰라. 이런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어머니한테 잘할까요? 안 할까요? 잘해. 그래야지 어머니가 안 도망가고 나는 어머니를 굉장히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부인하고는 욕이 나오느냐? 사실 마음의 깊은 데서는 이 부인이 누구예요 지금? 어머니야. 어머니. 그런데 이 부인은 내가 욕을 해도 되는 부인, 여자야. 안 도망가. 만만해, 엄마보다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머니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 불만과 이 미움이 이 부인에게로 향하는 거야. 그런데 본인이 그거를 알아 몰라. 우리 마음이 이래요. 그래서 겉으로 너무 착한 사람이 진짜 착하지 않을 수도 있어. 아유. 그렇지. 그 반응은 뭐지? 누구 생각하시는 거야? 아니 본인 생각하고 본인? 나 생각하고 있는 거다. 본인? 본인 갸우뚱?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걸 내가 드러내면 그래 그렇게 되죠. 그 드러내려면 모든 사람들은 다 실수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고등학교 때 다 공부 잘하는 건 아니야 하고 인정을 하면 내가 고3 때 돌반이었다 하는 사실을 비교적 그거를 쉽게 얘기할 수 있고 또 내가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그래 봤댔자 내가 이 지금 패널들이 다음 시간에 또 날 만나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그래. 그렇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감추고 있는 거를 이거를 공개하게 만들려면 네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것 때문에 나는 너를 비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뭘 줘야 돼요? 믿음. 신뢰를 줘야 돼. 신뢰. 믿음이 있어야지 돼.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자기 속에 있는 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부들도 또는 부모 자녀 관계도 제일 좋은 게 어떤 이야기를 내 감정을 어떤 거를 이야기를 해도 우리 부모는 내 아내는 내 남편은 그것 때문에 나를 미워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신뢰를 줘야 돼. 근데 이거는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당신 무슨 얘기든지 다 해봐.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어. 나하고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남자 얘기해봐. 나 다 이해해. 뭐 이래가지고 그거 진짜인 줄 알고 얘기했다가 굉장히 힘든 분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느껴줘야 돼. 그래서 상대방은 어느 정도까지 자기가 감추고 있는 거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한테 대한 믿음의 정도하고 비례해. 나를 많이 믿으면 많이 드러낼 거고
나를 조금밖에 못 믿으면 조금밖에 안 드러낼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에 가끔가다 이런 얘기하는 부부들이 있어요. 당신 왜 날 못 믿어? 나를 믿고 속에 있는 거 다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는 아직 상대방에게 내가 믿음을 못 준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많은 거를 이야기 안 한다라고 비난하지 말고 네. 과연 나는 저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다 그거를 지금까지 받아줬나? 그리고 비난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내가 줬나? 하는 그거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어렸을 때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속인 대상이 누구냐면 어머니야. 엄마. 어머니. 네. 그걸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로는 우리가 어머니 걱정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머니가 나를 미워할까 봐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안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어머니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다 내 편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쌓이면 계속해서 자기에게 지금까지는 감추어졌던 얘기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감추는데 사용됐던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는 풀려.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즐겁고 자유스럽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실현하는 대로 긍정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 맞아. 에너지가. 네. 맞아요. 네. 자, 그런데 이 여기만 이게 공개돼야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쪽도 공개가 돼야 돼요. 이쪽도. 네. 이쪽에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나까지 속이는 데는 에너지가 더 들어가. 너한테 속이는 것보다. 완벽 범죄. 완전 범죄. 완전 범죄. 완전 그런데 완전. 여기도 아까 그 부인한테 욕을 한다는 그 남자처럼 우리 삶에 영향을 끼쳐요. 지금 본인이 의식을 못해서 그렇지 어머니를 미워하는 이 무의식에 들어가 있는 이 감정이 현재 지금 살아가는데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주죠. 줘요. 부인하고 관계가 나빠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공개를 해야 돼. 그런데 대개 어떤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공개를 못 하느냐 하면 나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고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보면 상대방이 잘못한 거는 굉장히 너그럽게 받아주면서 살다 보면 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상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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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들은 많은 거를 지금 감추고 살아야 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내가 아직까지도 그렇다라고 인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누가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저항하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반발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고 저 사람하고 있으면 자꾸 나의 마음의 아픈 데를 자꾸 찔러줘. 나도 지금 그걸 감추고 있는데. 그러니까 같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근심이 되고 불안하고 두려워. 나도 지금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무의식에 내리 눌러놨는데 자꾸 이 얘기를 하니까 아니야, 난 그런 사람 아니야 하고 회피를 하고 이 마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는 네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본인도 아직 인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알려주는 것보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나는 너를 다 이해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줄 때 사람들은 이거를 공개하게 돼 있어요. 왜? 누가 제일 먼저 이거를 공개하고 싶은가요? 나야. 네. 왜? 힘드니까. 공개를 하고 그 지금까지 감추고 있는데 사용됐던 에너지를 조금 더 자유스럽게 쓰고 싶어. 맞아. 네. 나도 바람처럼 새처럼 자유스럽게 살고 싶어.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정말 훌훌 털고 나 자유스럽게 살고 싶어.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가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행이에요. 여행이 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매력이 있는 이유가 뭔가요? 일상의 짐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눈으로부터 벗어나.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했던 일로부터 좀 벗어나서 원래 나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래서 가능하면 남이 나를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그러니까 정말 나의 진짜 모습을 우리가 알아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혼자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혼자가 안 돼. 그러네. 왜냐면 두렵니까.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아주 힘을 내가지고 요거는 야단 맞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야단을 안 쳐. 너 그런 마음이었니? 그랬구나. 너 그때 엄마한테 참 화가 났겠다 하고 내 마음을 받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어머니를 그때 미워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감출 필요가 없는 거야. 네.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랑해. 나 사실은 정말 어머니를 미워했는데 어머니가 나를 버리고 도망갈까 봐 두려워서 내가 못했는데 그걸 내가 지금 우리 부인에게 하고 있는 거군요 하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 속에 있던 거를, 무의식을. 그리고 이 남자가 집에 돌아가서 부인에게 자기가 그동안 부인에게도 얘기 못했던 거,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매 맞고 그래서 어머니 미워했다는 거 얘기 못했던 거를 다 이야기를 했어요. 하다가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 속에 있던 감정이 올라와서 막 울면서 얘기를 했어요. 부인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남편이 너무나 측은한 거야. 그렇지. 지금까지는 왜 나한테 욕을 했는지를 모르고 있을 때는 화가 났는데 알고 보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 어린애가 얼마나 그거를 말로 못하고 참고 있느라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도 살아가려고 나한테 욕을 하는 거구나 하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부인도 너무나 남편이 측은하니까 부인이 남편을 꼭 안아주면서 얼마나 그동안에 힘들었냐 그러면서 같이 울었어요. 당연히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부인에게 욕을 하는 증상이 없어졌어요. 와. 왜냐면 내가 왜 그런지를 알잖아. 이제는 대상이 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무의식이야. 그래서 이 자기의 원래 자기의 모습을 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를 너무나 서둘러 가지고 내가 알려주게 되면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 맞아. 네. 왜냐면 나는 아니까. 맞아. 그래서 이거를 자꾸 지적을 해. 맞아. 예를 들면 이 사람에게, 이 남자에게 내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지금 당신은 어머니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지 하고 얘기할 때 이 사람은 그렇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아니라고 그럴까요? 아니라고 그러죠. 오. 아니라고. 손살했죠. 그리고 아니야 잘 생각해봐 이러면 이 사람은 다음 시간에 상담 받으러 안 와. 안 와. 어머. 우리 자식들이 또는 우리 가까운 친구들이 우리하고 이야기를 안 하는 거는 우리가 틀린 얘기를 하기 때문에가 아니고 아니네. 옳은 얘기를 해서 그래. 그렇네. 그러니까 옳은 얘기를 해주는데도 제가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옳은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제가 나하고 이야기를 안 한다. 이제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네. 와, 인간관계가 딱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가 왜 그분께 다가가지 못했을까? 자꾸 옳은 얘기를 해서, 아는 얘기를 해서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장난 아니다. 계속 심각해지셨어요. 우리? 네. 아니 저는 내가 그동안 사람들한테 얼만큼 그런 신뢰를 주는 줬을까? 사람이었나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신뢰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랑 이렇게 많은 걸 이렇게 나누는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야기를 안 하고 뭔가 굉장히 큰 결정을 했는데 그게 서운하게 느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꽤 같이 판단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 친구는 저렇게 했을 때 저건 좀 별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는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거꾸로 뭐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 교수님 만나면 이상하게 자꾸 얘기하고 싶고 있잖아요 하면서 별거 아닌 것도 막 터놓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이 프로의 제목이 괜찮아 괜찮아잖아요. 네. 괜찮아. 우리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그 은폐 부분에서도 마음이 와닿았던 게 저는 숨긴 게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 그
항상 잘 살았을 것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고 반에서도 항상 시끄럽고 재밌고 그 선생님이 우울해 보이면 반의 분위기를 좀 이끄는 좀 그런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의 가정 환경이나 이런 거는 항상 숨겼지. 그런데 우리 남편에게 이제 그것을 탁 터놓는 순간 뭔가 진짜 자유롭고 날개를 단 듯한 느낌이 들면서 그런 환경에 살았던 사람들을 내가 그걸 아니까 그 마음을 이해해주게 되고 또 그들이 나한테 고맙다고 또 얘기하게 되고 그럼 내가 뭘 해줬지 했더니 그 공감이라는 게 내가 그 삶을 살았던 것을 은폐했더라면 또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드러냈기 때문에 그들이 나에게 또 다가온 거였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성서에서 계속 나오는 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다 용서해 주신다는 이게 정말 우리에게는 귀한 메시지죠.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하고 연관을 시켜서 본다면 신앙심이 정말 깊은 사람은 하나님에게 하나도 속이는 게 없는 사람이야. 네. 만약에 내가 아직까지도 하나님한테 속이는 게 있다면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는 거야. 네. 자, 우리가 오늘 또 열길 물속 같은 사람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봤는데 어때? 마음을 알아가는 재미가 좋으신가요? 네. 완전 재밌어요. 재밌어요. 완전 재밌기도 하고 좀 걱정되기도 하고 그렇죠. 네. 자기 속에 있는 게 나올 수 있으니까. 나올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조금 더 한번 깊게 들어가 봐요. 와. 우리 마음속에 재밌겠다. 뭐가 있는지. 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